네. 자, 제37회 FAT 1급 실무수행평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주식회사 별이식품이라는 회사이고요.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기간은 제10기. 이 시험이 이제 2019년도에 있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회계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은 2020년도에 시험을 보시니까 회계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앞에 있는 기출문제들 하면서 충분히 다 숙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회사 등록 수정이네요. 주식회사 별이식품은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였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도 해라. 은행은 이렇게 된다. 자,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하라는 것은 요 37회 아주 특이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이니까 거래처 등록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회사 등록. 여기에 가셔야죠. 그래서 변경사항이 무엇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태를 바뀌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 업태와 종목에서 업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네, 업태를 도소매업으로 당연히 바꿨을 것이고 11번의 업태. 자, 그거 외에 국세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으로 입력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어디서 찾으시냐면 밑에 있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하나은행 검색해 주시고 지점은 서대문, 계좌번호는 204로 시작되는 이 계좌번호를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그 외에 다른 변경사항이 없는가도 봐야 돼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혹시 바뀌진 않았나? 그대로 가죠. 사업자 등록 번호는. 그 다음에 대표자 그대로고 서대문구 가좌로 주소 그대로고요. 나머지는 변경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메일 주소가 바뀐 건 아닐까요? 네, 이메일 주소도 변동사항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업태 도소매업으로 바꾸는 것과 18번 항목에 있는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하는 거 두 개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점 문제 하나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가 나왔네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우선 당좌자산이 맞는가 볼까요? 당좌자산이 222458. 여기에 당좌자산을 보니까 222458 맞아요. 재고자산 5,400만원,
네, 재고자산 맞아요. 그러면은 비유동자산이 틀렸네. 자, 비유동자산이 91800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시험지에는 133입니다. 그러면 비유동자산을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 대여금 3천만 원 있는가 볼까요? 비유동자산이 어디서부터요? 장기 대여금 3천이 아닌데 3천인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군요. 3천으로 고치시고 새로 입력해도 되고요. 그러면 비유동자산이 118. 네. 비유동자산 아직도 틀리죠. 그 다음에 건물 5천, 차량 운반구 3,500 이런 식으로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누가 빠졌네요.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원 그쵸?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여기 있으면 거기 번호의 다음 번호를 맨 밑에 빈 줄에다가 209번으로 해서 1,500만원 입력해 주십니다. 그러면 비유동자산 103800이 나오는데 비유동자산이 103800 나오는데 아직 3천만원이 다르군요. 비품 비품 800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420만원 맞았고요.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인데 임차보증금이 누락된 것 같죠? 네, 밑에다 추가합니다. 임차 엔터에서 임차보증금 962번 3천만원 차변에다 추가시키고 엔터 치니까 끝났어요. 어떻게 끝난 줄 아느냐?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이 차액이 0이 나오면 다 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한 3개 고쳤나요? 예,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짜리 하나 하고 임차보증금 하나 하고 네, 아까 동그라미 하나 빠졌던 거 이렇게 해서 차액이 0이 나올 때까지 고치는데 한 2-3개 고치면 되게 맞게끔 문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에 관련된 문제가 뭐가 나왔는가?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거래처별 초기 6월 문제입니다. 장기 차입금 명세서를 주었어요. 주식회사 별이식품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거래처별 초기 2월을 가서 장기 차입금을 더블 클릭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입력을 할 텐데 회사 코드 1205번 주어졌으니까 1205 엔터. 만기 일자 주어져 있죠? 2020 0228 차입금 번호 없습니다. 없는 건 패스하시고 금액 2천만원 일시 금융기관은 아니 금융기관이 아니죠. 해나식품이죠. 그래서 차입처 구분은 거래처로 바꾸시고 물음표 단추 눌러서 해나를 검색해 주세요. 응?
여러분 여기 거래처가 검색이 됩니까? 차입처를 거래처, 이체 구자군요. 예, 차입처를 거래처로 바꿔주시고, 이자는 후급 1할이고요. 나머지 사항 중에 추가 입력사항 최초 차입일이 있겠네요. 그래서 최초 차입일은 2017년 1월 5일, 상환일은 없고, 자금용도 나와 있습니까? 네, 자금용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엔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 회사는 7002번이죠. 7002, 만기 일자는 2020년 6월 30일. 차입금 번호 없고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고요. 일시, 이번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관계사네요. 관계사. 네, 후급 1할일 것이고요. 최초 차입일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최초 차입일은 2018년 7월 1일, 2018년 0701. 최초 차입일 수정하시면 더 이상 등록할 게 없죠. 네. 이렇게 하시고 밑에 차액이 이렇게 0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해나 식품과 희수유통 두 개를 등록하시고 이걸 닫으시면 오른쪽 창에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밑에 차액은 0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이식품에 대한 기초정보 관리에 관련된 문제, 세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짜리 거래자료 입력 문제. 첫 번째 문제는 3만원 초과거래 자료 입력 4점짜리입니다. 상반기 결산을 완료하고 직원 가족들과 산행을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이다. 그러면 현금 지급했으면 우리 출금전표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증빙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평가 문제가 두 개로 나와 있죠. 거래자료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 자, 그러면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도시락을 현금으로 산 겁니다. 왜 샀느냐? 직원 가족들과 산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7월 15일. 예, 일반 전표를 열으셔가지고 7월 15일 입력하시고 출금을 구분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복리후생비 811번 네, 거래처 적요 생략을 해도 되죠. 그리고 금액을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48만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래 일자 7월 15일 상호 영수증에 있는 상호 엄마 도시락 정연이 주소는 강남구 강남대로 476 그대로 넣어주시고 사업자 번호도 30133 16552로
네, 거래 금액 그대로 48만 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 구분은 그냥 지나가시고 811번 복리후생비 적요에다가는 거기 품명 행복 세트 도시락 구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냥 도시락 구입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 탭을 눌러서 이쪽에 자료가 넘어왔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잘 넘어왔으면 이걸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되고, 넘어오지 않았으면 명세서 이 불러오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신다.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 탭을 닫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고 닫아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전자어음 만기결제 할인 배서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7월 25일 주식회사 주미식품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에 할인받고 할인료 23만원.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할인료 계정 과목이 뭐라고 그랬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었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요 계정 과목이 기억이 나셔야 될 것이고요. 이걸 제외한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음을 할인했으면 대변에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이 오고 또 요 23만 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비용 발생 차변에 오겠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라. 받을 어음을 현황에 반영해야 되죠. 자, 그러면 7월 25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7월 25일 대변에 받을 어음이 갑니다. 이 어음은 주미식품에서 받은 거니까 거래처를 주미식품으로 걸어주시고, 금액은 거기 사진에 있는 1,100만원, 그리고 차변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이네요. 예, 거기 자료 설명에 있는 그 23만 원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죠. 101번 현금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10770 플러스. 네. 그래서 이처럼 입력하고 나서 이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받을 어음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F3키를 누릅니다. 그럼 하단에 받을 어음 관리창이 나오고 할인 제대로 떴죠. 그러면 여기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찾아줍니다. 네, 보이죠? 어음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할인 기관으로 커서가 내려옵니다. 할인 기관은 F2 눌러서 또는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은행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어느 은행에서 할인했죠? 하나은행 서대문지점. 하나은행 확인. 네, 그러면 옆에 지점은 자동 입력됐고요. 엔터하고 엔터 치면 할인율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할인율은 이 문제에서 생략한다 이런 표현이 없었죠. 할인율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채점을 안 해요. 그래서 할인율은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문제, 어음의 할인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기타 일반 거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7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그럼 이 50%는 원천 징수니까 예수금이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러면 나머지 50%는 차변의 복리후생비. 그리고 50%는 차변의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해야 되겠죠. 보통예금 계좌가 대변에 가면 되죠. 자,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거래 날짜는 8월 10일로 입력하시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 거래처입니다. 국민은행이 보통예금하고 당좌가 있으니까 잘 골라야 돼요. 보통예금으로. 네, 금액은 거기 12만 8천 원 찾으신 금액. 자, 이제 차변을 두 개로 나눕니다. 예수금 254번 12만 8천 원의 절반이니까 6만 원에 8천 원의 절반은 4천 원 6만 4천 원이 되겠고 또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6만 4천 원. 이렇게 차변은 예수금, 부채감소, 복리후생비, 비용발생 이렇게 두 개로 혼합거래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3점짜리입니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가 하나 있고요. 7월 이용대금 157만 8,500원이 입금할 금액이에요. 삼성카드에. 자, 자료설명. 7월분 삼성카드 이용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이체됐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고 국민은행.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부채감소죠. 거래처 삼성카드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다가 그와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8월 17일 대변에는 103번 국민은행이 보통예금으로 통장에서 인출이 됩니다. 1578 500원. 차변은 미지급금 삼성카드. 삼성카드가 왜 두 개죠? 삼성카드 카드가 법인카드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위에 카드 번호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뒤에가 뒤에가 5263으로 끝나는 카드 번호를 찾습니다. 5263. 네, 위에 겁니다. 네, 법인카드를 두 개를 쓰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카드 번호를 보고 구별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미지급금 동일한 금액이죠. 1578 500원 부채감소 차변에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와 미지급금의 거래처 잘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유무형 자산 구입에 관한 문제예요. 재고관리 프로그램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해 해당 자산은 내용연수가 연장되고 자산 가치가 증가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즉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소프트웨어, 대변에 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날짜 여기 거래 명세서에 8월 22일입니다. 자, 일반전표에 8월 22일 입력하시고 차변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념 과목은 소프트웨어. 금액은 35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동우 소프트가 되겠습니다. $350만. 네, 이렇게 해서 자산 처리하라는 의미로서 해당 자산은 내용 연수가 연장됐다. 이건 자본적 지출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부채 증가하고 차변의 소프트웨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전표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일반전표 증빙에 의한 일반전표 입력 주제가 이렇고요. 이 증빙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된 청구서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없군요. 네, 세금계산서는 아닙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9월 12일 사무실 8월분 전기요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납부일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납부일입니다. 이거는 납부일. 그동안 우리 앞에 기출문제들에서 작성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네, 납부일이니까 납부일은 우리는 8월분 전기요금을 이체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 청구요금 53만 9천 원이 8월달 요 작성일 납부일은 9월 12일이고요. 9월 12일이고 이 청구서의 작성일은 없죠. 8월 31일 사용 기간인데 이거는 여기 작성일자 8월 31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31일 날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8월 31일 거 전표가 없네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그 미지급금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은 납부일에 그냥 한꺼번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일에 차변에 전력비, 대변에 보통예금. 작성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아예 안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9월 12일자 날짜를 9월 12일로 바꾸시고 차변에 전력비 816번 금액은 539000이 되겠습니다. 539 플러스 입력하시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이었죠. 국민은행 보통 539 플러스. 네,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에서는 보면은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문제로 많이 출제를 했고 부가가치세가 여기는 없는 경우로 출제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없는 경우로. 그리고 납부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 이것이 좀 앞에서 우리가 다음 그 이전에 있었던 회차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반조표 문제까지 일단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세 문제로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